거울을 보다가 뜨아 싶을 때가 있죠. 문득 듬성듬성 보이는 흰머리가 눈에 띌 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이 나이에 벌써 흰머리가 나? 놀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흰머리는 대표적인 노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유전이나 스트레스처럼 또 다른 이유로도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요. 대표적인 두피 문제, 모발 관련 질환, 새치와 탈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새치와 탈모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 텐데 네. 우리 원장님은 분위기 있는 흰머리가 적당히 있으신데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언제부터 흰머리가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뭐 저희 가정사입니다만 저희 부모님은 60 전에 흰머리가 두 분 다 없으셨어요. 와. 그런데 저는 한 40대 한 중후반부터 생기더라고요. 네, 제가 조금 바쁘게 40 전후에 굉장히 바쁘게 사는 때가 한 10년 있었는데 그러고 났더니 저도 온 거로 봐서는 그래도 어떤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영향을 저도 받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일단 두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부모님 이야기부터 하시는 걸 보니 네. 흰머리는 유전인가요? 유전의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다 검은 머리가 오래 유지되셨는데 빨리 오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향성을 띈다는 뜻은 그렇다고 해서 유전적인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받죠. 받는데 본인의 관리 여하에 따라 좋은 장점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관리가 잘 되면 아주 심한 새치, 흰머리, 탈모는 조금 유전적인 게 아니라면 막아줄 수도 있는 거죠. 왜 탈모 이야기는 이따 해볼 겁니다만 네. 탈모는 한 대를 건너서 뭐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뭐 사실인지는 이따 여쭤볼 네. 겁니다만 흰머리도 혹시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제로 특히 흰머리가 나는 시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흰머리는 나겠죠. 이제 40대냐 60대냐 80대냐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흰머리가 나는 시기가 빠른지 늦은지는 거의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거고요. 네. 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치는 젊었을 때 그 흰머리가 안 생길 나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요? 예,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보면은 흰머리가 군데군데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그 한방적으로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합니다만 열이 많이 올라가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만 뭐 이제 멜라닌 색소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올 수도 있죠.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앞서 유전적인 원인을 잠깐 짚어봤고 네. 스트레스나 멜라닌 색소 뭐 이런 말씀을 또 주셨어요. 네. 여러 가지 원인들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한방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이제 흰머리를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치료와 젊은 사람들의 치료가 좀 다른데 연세 드신 분들은 한방에서는 신양을 올린다고 해서 테스토스테론 같은 어떤 남성 호르몬 내지는 그 원기를 보강해주는 이런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의 새치 같은 또는 이제 40대 이른 그 흰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상열 하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체열을 찍어보게 되면 밑에는 찬데 복부는 찬데 위쪽으로 열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 중에도 또 흰머리나 새치가 일찍 발현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는 열을 빼주는 치료가 또 필요하겠네요. 이제 주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은 좀 뭐랄까요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머리를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고민이 많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생각이 많은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흰머리가 좀 많이 날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화분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화분. 예, 모발은 그냥 화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것이 영양이 불량해도 화분이 죽죠. 또 물을 안 줘도 죽죠. 또 너무 찬바람 많이 쐬도 죽죠. 그런 것처럼 화분을 키우듯이 머리카락을 잘 관리해줘야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게 되는데 특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모낭에 어떤 손상을 주게 됐을 때 색소에 대한 문제가 발현이 된다면 이제 그 탈색이 되면서 흰머리가 나오는 것이고 모낭을 아예 죽여버리게 되면 죽어서 탈모가 돼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흰머리는 나이 들어서 나오는 겁니까? 보통은 나이 들었을 때 심해지고요. 네. 젊어서 일찍 발생하신 분들은 일찍 완전히
그 하얀 머리로 이제 바뀌게 되고 늦게 이제 발생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까만 머리를 좀 오래 유지하실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그 노화 방지용 그런 약을 쓰게 되면 전체가 하얀 머리신데 약을 쓰면서부터 뒷머리에서 까만 머리가 나오시고 이렇게 되는 분들이 계시는 거로 봐서는 멜라닌 색소의 결핍이라든지 노화에 의해서 오는 그 흰머리는 이제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흰머리는 어쨌든 가장 큰 이유나 가장 큰 뭐 원인으로 따지면은 노화인 거고 그러면 새치는 네. 새치는 저희가 말을 할 때 흰머리가 생길 나이가 전혀 아닌데 생기는 것이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나이 들면서 생기는 흰머리는 군락을 지거든요. 한 군데 싹 몰려 있고 어떤 분들 뒤부터 하얘지거나 네. 전체가 그냥 통째로 하얘지거나 앞머리가 하얘지거나 이런 특징이 있는 반면 새치는 그냥 군데군데 하나씩 무작위하게 생기죠. 물론 그래도 살짝 다는 앞머리 쪽에 많은데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 피부를 관찰해 보면 검은 머리가 많이 혼재해 있고 검은 머리의 두께도 좋고 길이도 좋고 발육 상태도 좋은데 옆에 그것만치 튼튼한 흰머리가 있는 거죠. 발육 상태도 좋은 그런 경우가 이제 유전적인 성향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이제 멜라닌 색소 부족 이런 특이한 요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그 부분만 죽어 있는 거죠. 그러면 두피 상태나 어떤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새치냐 흰머리냐를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나이에 따라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네. 간혹 가다가 나는 새치가 왜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누가 봐도 흰머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거를 네.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냐의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새치는 어려서부터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있고 나중에 20대 한 후반 정도인데 또는 출산을 했는데 20대 중반인데도 새치가 생겼어. 이건 새치라기보다는 흰머리일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나 흰머리라고 인정하기는 싫죠. 속상하다. 늙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새치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보통 새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청소년기부터 갖고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도 궁금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창으로 질문을 주고 계신 내용이 요겁니다. 여일동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 뽑아주면 새치가 더 난다고 흰머리가 더 난다고 못 뽑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나요? 새치는 뽑는다고 더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나죠.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흰머리인 경우엔 점점 느실 거거든요. 이제 노화가 돼서 오는 거니까 당연히 뽑았는데도 한 달쯤 있다 보면 더 많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에 뽑으면 더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좀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보면 한 개 뽑으면 100원씩 주고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돈이 좀 아까우셔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해서 용돈 많이 벌었죠. 엄마 아빠 흰머리 뽑고. 요 질문도 있습니다. 윤남훈님, 한약을 잘못 먹어도 흰머리가 생긴다는데 그 말이 맞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 무 중에 보면은 그 무 먹고 흰머리가 나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은 없고요. 나복자라는 한약재가 있습니다. 무 씨인데 무의 2년생 씨 이제 그 무를 그때 캐지 않고 놔둬서 열매가 맺혀서 씨가 되면 이제 그걸 나중에 모아서 쓰잖아요. 그걸 써가지고 소화제로 쓰고 여러 가지로 쓰게 되는데 그거하고 나복자하고 그 숙지황이라는 약을 쓰면 머리가 쉰다. 이런 말이 문헌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복자와 숙지황을 썼을 때 그런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례는 없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내려온 내용들 중에 보면은 특이하게도 그렇게 먹고 흰머리가 생긴 사람이 있다더라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구전으로 내려온 것 같고 실제로는 그 약을 같이 복용했을 때 흰머리가 생겼던 사례는 본 적은 없습니다. 한약을 잘못 먹어서 뭐 흰머리가 생길 수 있다 요 얘기는 아니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질문 주신 분이 요즘에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요즘 정수리에 흰머리, 새치가 많이 생겨서 걱정이 됩니다. 머리 밑이 간질간질하면서 새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새치가 덜 생길까요? 좋은 음식 좀 추천해 주세요. 네. 3277님. 50대 중반에 생기시는 경우라면 아마 이제 갱년기나 폐경과 같이 연관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실제 여성 호르몬이 줄고 이제 에스트로겐이 줄게 되면 그 탈모를 방지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탈모가 촉진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탈모가 되기 전 촉진되는 상황이 탈색도 같이 흰머리도 유발을 하기 때문에 네. 그 탈모가 되려고 할 때 간질간질합니다. 저희가 지루성 피부염이나 이런 치료를 할 때도 네. 머리가 간질간질할 때 긁지 말아라. 누구나 간지럽다. 왜냐하면 머리가 빠져나가려고 할 때 하루에 50개에서 100개는 빠져나가거든요. 떨어져 자연 탈락이 될 때도 가볍게 간질간질한 느낌이 있게 되고요. 그런 이제 정수리에 탈모가 진행되려는 조짐이 있거나 할 때도 간질간질하기 때문에 아마도 질문자께서 그런 현상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음식은 또 종류가 많은데 지금 한꺼번에 네, 말씀 주세요. 네. 가장 대표적인 부분 이제 그 백하수호라고 아시죠? 하수호라고도 하고요. 네. 예, 그 하수호가 특히 여성 혹자는 이제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물론 탈모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혈을 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잘 되면서 탈모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보혈 기능, 그래서 갱년기에 쓴다든지 또 변비에 이렇게 사용하는 약재이고요. 그거를 먹은 사람이 머리가 까매졌다. 그래서 그 하수호가 그 숫자가 머리 숫자에 까마귀 호자, 까말 호자이기 때문에 머리가 까매지는 약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로 여성 갱년기 보혈제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은 콩도 유명하잖아요. 네, 도움이 많이 되죠. 저희가 그 식물성, 저희가 이제 호르몬 그룹 막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내 몸에 호르몬계를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천연 식물성, 예를 들어서 감초에도 뭐 스테로이드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식물성 또는 저희가 뭐 철분도 그 우리 그 ABC 주스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만들어 먹을 때 철분이 공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식물에서 공급되는 걸 먹었을 때 우리가 그 쇠에 녹슬어 있는 녹을 먹어서 철분을 보강하면 안 되는 것처럼 무기질과 유기질의 차이가 있고요. 식물성에서 공급되는 것들은 몸에서 그 우리가 아는 그런 호르몬에 반응을 하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콩도 그렇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있지만 저희가 주사나 약물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 호르몬제가 아닌 몸 안에서 아까 탈모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호르몬의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럼 평소에 검은 콩을 이용해서 밥을 정말 많이 먹으면 네. 검은 머리가 많이 납니까? 탈모 예방도 되고. 네, 실제로 뭐 저 이런 말씀드려서 말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그 숙취해소제 드렸던 부분에도 콩이 베이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갱년기 환자들께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여성 호르몬을 이용한 이제 치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모발에 작용했을 때는 탈모와 흰머리에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진짜 콩밥을 좀 먹어야겠네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먹고 있었는데. 유선진 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5년 전 40살에 항암 치료를 받고 난 이후부터 새치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항암 치료와 새치가 연관이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스트레스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약물, 수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면역계가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 면역이 충격을 받게 되면 정상세포를 죽이는 거거든요. 네. 정상세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물며 항생제만 좀 장기 복용해도 흰머리가 확 느는 분들이 계시고요. 스테로이드 같은 거에 영향을 받으시거나 지금처럼 항암제는 100%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낭이 튼튼하시면 괜찮은데 네. 그러지 않을 때는 손상을 받으면서 색소 부족이 되고 그것이 흰머리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분도 있습니다. 5469님. 저 너무 공감하는데 흰머리도 서러운데 눈썹에까지 새치가 납니다. 네. 눈썹에 흰머리가 같이 나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나요? 예방할 수 있나요? 이제 사람마다 유전자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멜라틴 양의 색소의 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코털, 코 속에서 흰머리가 나고요. 또는 귀털에서 흰머리가 나고 이 턱수염, 콧수염도 해당 부위에서만 나게 되는데 윗눈썹은 괜찮은데 속눈썹에서 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눈꺼풀에 그렇습니다.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유전적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요새는 또 그 문신 같은 것도 하시고 또 그 부위는 핀셋으로 뽑으시면 또 눈썹은 의외로 흰머리가 많이 생기지는 않는 군데군데 생기는 것이 있는데 뭐 슬퍼하실 것은 아니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나이 들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집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 뵈니까 80이신데 염색이나 파마도 자주 하시고 허약하신데 머리숱도 많고 머리카락도 굵으시던데 네. 이런 것도 유전인가요? 네, 거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화분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분을 오래 키우면 이 성장에 한계가 있잖아요. 안에 영양제를 막 계속 넣어주고 분갈이를 해주고 화분도 뭐 좋게 해줘도 키우다 보면 나중에는 자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키도 더 이상 안 크고 점점점 쪼그라들고 잎의 양도 줄어들고 하게 되는데 연세가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모발에 공급되는 영양이라든지 수분의 공급이라든지 피부 노화 자체가 많이 진행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숱이 가늘어지는 것이고요. 어린 아이들도 보면 모발이 너무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 많으신 분들 머리숱이 수북하게 계신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그 유전적인 소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너무 부럽죠. 이런 분들 뵈면 머리카락 너무 건강하고 모발 건강하신 분들 뵈면 한 번만 더 볼까요? 조윤희님은 저는 샤워할 때 세숫비누를 사용해서 머리도 함께 감습니다. 근데 머리 감을 때 세숫비누로 감으면 안 좋은가요? 제 아내가 머리가 다 빠집니다. 라면서 질겁을 합니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모발이 사실 굉장히 약하거든요. 모발 피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모발에는 머리 피부가 일정한 기름기를 띄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기름을 닦아내려고 강하게 세정을 하게 되면 그 부위가 기름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유행을 한참 했었던 게 무세제 로 머리를 감는 것이 세제를 안 쓰는 것이 좋다 이런 이제 잘못된 저희가 있어서 안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랬더니 막 지루성 피부염이 그쵸. 생기고 탈모가 기름이 안 생기고 닦이니까.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사람마다 달라서 강한 빨래비누. 네, 저희 어렸을 때는 빨래비누로 많이 감았습니다. 뭐 따로 세숫비누 있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머릿결이 너무 뻑뻑해지지 뭐 않을까요? 저희 때는 뭐 거의 빡빡머리로 중고등학교 때 깎고 다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문대고 물 뿌리고 가고 이제 그런 시절도 또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피부가 좀 건강하고 모낭이 튼튼하면 세제를 좀 강하게 써도 큰 문제가 없는 반면에 모낭이 문제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강하게 세제를 써도 이제 그 걱정하시는 탈모가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세제를 자주 안 쓰시는 것이 좋겠고 세제가 묻어 있는 시간을 짧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샴푸나 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발라놓고 한 5분, 7분씩 냅두고 나중에 한 거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오랫동안 뿌려두면 일단 모발이나 두피에는 좋지 않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일단 요거는 꼭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려야지 하고 다른 얘기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새치 때문에 흰머리 때문에 한의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많지는 않고요. 네. 이제 간혹 주변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면 권해드립니다. 그럼 그걸로 이제 뭐 한약이나 보약 말고 침이나 이런 거로도 치료를 받습니까? 침을 사용하는 적응증이 있고요. 네. 이제 그 아까도 두피에 열이 많거나 그럴 땐 이제 피부를 같이 사용해서 사열을 하기도 하고 피를 빼주기도 하고요. 침을 맞아서 열을 이제 빼는 치료를 겸할 때는 사용하지만 색깔만 보충해 줄 때는 보통 이제 약으로만 하게 됩니다. 샴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과하게 얘기를 하면 음식을 피부에 발라도 먹는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머리에 바른다고 해서 모낭에 공급되는 것은 혈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제 무리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탈모든 그 새치든 이제 치료를 위해서는 안에서 그 멜라닌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러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있겠죠. 또 세포가 분열이 잘 되고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에 의해서 보통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 한의원 찾아오시는 분들 어떤 증상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들 찾아오세요? 가장 많은 이제 환자군은 이제 원형 탈모가 제일 많고요. 원형 탈모. 예, 원형 탈모는 이제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거든요. 또는 이제 자가 면역으로 이제 판단되기도 합니다만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아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한방에서 스트레스 관련된 약, 상열 하한증 열 꺼주는 약, 그리고 약침을 손상 자리에 놔주면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혹시 그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들이 있거든요. 이제 부모에게 받은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 쉽진 않고요. 네. 물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그 유전형인데도 저희가 탈모약을 써드리면 잘 자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요. 그런데 남성들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M자 탈모라고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온 분들은 그 DHT라는 어떤 물질과 이제 관계가 있는 남성 호르몬 관련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권해드리냐면 요새는 많이 그 성형외과에서 기술들이 발달해서 심잖아요. 뒤에서 뽑아서 앞에다 이렇게 옮겨 심게 되는데 네네. 심은 다음에 이게 탈락이 되는데 그때 저희 그 탈모약을 같이 복용하면 잘 안 빠집니다. 심은 게 그리고 굵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저 아는 저희 성형외과 소개해드리고 거기서 심으시고 심으시면서 약을 드시면 덜 빠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그 한방 양방 협진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또 네. 이제 전신형 탈모가 있습니다. 휴지기 탈모라 그래서 왕창왕창 빠지는 10만 개나 되는 머리털 중에 대략 하루에 50개에서 100개인데 뭐 한 그 10,000개씩 어우, 하루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만 갑자기? 그렇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3년에서 6년 단위로 누구나 이렇게 태어났을 때 한 번에 나온 머리카락이잖아요. 걔들이 몇 년 단위로 한 번 쑥 빠져서 요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네 걱정돼서 오십니다. 그런데 친철해 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휴지기 탈모 같습니다. 지켜보시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고 실제로 항암이라든지 어떤 면역 치료라든지 수술이라든지 뭐 코로나 이런 걸 이후에 탈모가 오시는 분들은 질병에 의한 손상으로 오는 원기 부족에 의한 휴지기 탈모인데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그 탈모약을 쓰게 되면 쉽게 회복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탈모가 왜 생기는 걸까? 이 원인을 좀 따져보자면 일단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테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럼 그 유전은 한 대 건너서 나타난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보통은 이제 양쪽 부모가 통계에 의하면 유전 종류를 다 갖고 계시다면 네. 80%의 확률로 유전이 됩니다. 즉 5자녀가 있을 때 4자녀가 탈모가 오겠죠. 그런데 이제 한쪽 탈모가 없는 거죠. 즉 아버지만 탈모가 있으신데 할아버지가 있으신 거죠. 근데 할머니가 없으세요. 그랬을 때 아들은 당연히 탈모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손자가 볼 땐 우리 아버지는 없었네. 근데 자기가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건너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네. 그 이제 유전적인 부분은 본인의 타고난 부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군요. 그럼 탈모의 원인은 유전적인 것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스트레스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원형 탈모가 대표적인 스트레스와 관련된 탈모가 되겠죠. 유전에 의한 탈모도 사실은 스트레스가 악화인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하는 우리 탈색, 흰머리도 마찬가지겠고요. 이제 빠지기 전에 흰머리가 됐다 빠지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원형 탈모 같이 스트레스에서 온 게 확실할 경우에는 일단 스트레스 주의사항을 주고 이제 영양 공급을 하고 몸 안에 스트레스 관련된 장기들의 컨트롤이 이어지면 자라나오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고요. 휴지기 탈모 같은 전신형 탈모 또는 이제 그 많은 양의 어느 부위인지 명확하지 않은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보약을 통해서 또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탈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사항, 여러분의 궁금증도 보내주세요. 자, 지금 일단 문자창으로 전화 연결하고 싶습니다 하신 분이 있으셔서 저희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치 그리고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주셨어요? 네, 우선,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48이고요. 네. 새치가 엄청 심하고요. 그리고 또 원형 탈모에다가 부피, 지루성 피부염이요? 그러니까 뽀드락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막 나면서 또 열이 심하거든요. 간지럽기도 하고. 네네네네네. 그런 증상은 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전화 연결 부탁드렸습니다. 이러다 제가 상담을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계속 눈치를 주셔서 일단 원장님이랑 전화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보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 전에 방송해드린 내용과 굉장히 잘 해당이 되는 내용들인데 그 여쭤볼 게 새치가
연령대가 그러니까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을 때 시작됐나요? 한 30대 후반이요? 아, 예. 그거는 새치라고 부르지 않고요. 죄송하지만 흰머리가 조금 일찍 나신 겁니다. 아, 예, 이제 노화가 탈색이 먼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흰머리가 급격하게 늘게 되겠죠. 흰머리가 는다는 것은 모낭의 영양이 떨어진다는 뜻인데 그랬을 때 이제 내 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악화 인자들이 머리에 먼저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원형 탈모가 잘 생기는데 어떤 분은 만약에 장이 안 좋다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과민성 대장염이 오시는 것처럼 안보현님은 이제 모낭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모낭에 먼저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원형 탈모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증상은 이제 지루성 피부염에 해당이 됩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머리의 관리를 잘 안 했을 때도 또 생성이 되지만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에 가려움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긁는다든지 또는 약주를 많이 하시든지 하면서 두피열이 발생하게 되면 그 두피열에 의해서 모낭이 막히게 되고 그 막힌 자리에 피지가 끼게 되고 그것이 2차 세균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 지루성 피부염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도 또한 원형 탈모처럼 모낭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벼운 지루성인데도 딱지가 않게 되고 이제 피부염으로 이제 진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해결 방법책이 있을까요? 아, 그럼요. 해결하실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이제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머리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주무실 때도 이제 베개를 면 종류, 합성섬유 아닌 것으로 비시면서 그리고 머리 감는 횟수도 너무 자주 감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 감으시는 건 조금 피지를 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 감으시는 것이 좋겠고 너무 오염이 됐다 싶어서 매일 감을 때도 두피에 이제 감는 시간을 줄여서 두피에 화학약품 우리 이제 샴푸라고 하죠. 샴푸나 비누가 묻는 시간을 줄여주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시고 가려울 때 절대 손으로 긁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술과 수면입니다. 수면을 많이 취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술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관리가 안 되신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면은 지루성 피부염이나 그 원형 탈모에 대한 치료법을 다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거기서 케어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답변이 지금- 잘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근데 보현님이 문자 주신 거를 보면 머리에 뿌리는 약도 써보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두피에 열 내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어요? 너무 막 이렇게 뜨거워서 뭔가 가렵고 뭐 나고 막 이럴 때. 네, 그랬을 때 저희 한방에서 급성적으로 오셨을 때는 매화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침법이 있는데 그 피를 냅니다. 그냥 내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경락의 노선이 있습니다. 경락 노선을 따라서 이제 사열을 일정량을 도움이 될 양이 있습니다. 그만큼 빼드리겠고 그러면서 열을 급성적으로 내리면 의외로 굉장히 시원하시고요. 그래서 두피 마사지도 일종의 그런 계열입니다.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건 없어요? 뭐 드실 수 있는 거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두피 마사지처럼 그 부위를 손끝을 세워서 손끝으로 때려주는 거죠. 딱딱딱. 근데 하다 보면 시원한 자리가 있습니다. 실제. 근데 그 시원한 자리를 손톱으로 긁으시면 2차 감염이 되니까 두드리는 가능하면 손끝의 살 부위, 손톱이 아닌 살 부위로 두드려주면 도움이 되시죠. 네, 보현님 어떻게 도움되는 방법도 잘 들으셨죠?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머리에 열이 많거나 가려움증 때문에 두피가 자꾸 이렇게 좀 뭔가 탈모가 오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알려드린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 10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번에 탈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